설계와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과목에서 배웠지만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기 전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하는데, 그래서 부장에서는 1절에서는 제품 설계에 대한 이야기, 2절에서는 제품 설계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 3절에서는 프로토타입, 4절에서는 이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발 방식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트리죠. 그래서 제품 개발 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거기 지금 제품 설계와 프로토타입을 공부하고, 다음 주는 이제 테스트 마케팅과 지식상권에 대한 얘기를 그런 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 개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 쪽으로 이렇게 또 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제품 설계입니다. 제품 설계 영어로 그냥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죠. 제품 설계라고 하는 게 뭐냐? 제품 설계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족하는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착안을 해서 그 물리적 실체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골격,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구성하는 과정을 우리는 제품 설계를 한다. 이때 우리가 고객의 소리를 제품 사양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설계의 특성에 따라서 변환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바로 제품 설계인데, 제품 설계의 핵심적인 특성을 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질, 퀄리티에 관한 것. 이 질은 주로 이제 제품의 가치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퀀터티, 양은 생산량이 대량 생산이냐 소량 생산이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일성은 그 제품에 대한 이름 또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얘기를 갖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학 설계하고 여러 가지 설계가 있는데, 공학 설계, 기술 설계, 산업 설계 등도 있는데, 그 제품 설계는 공학 설계하고 산업 설계 중간에 들어가는 게 제품 설계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제 투입에서 산출로 가는 변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제품 설계냐면, 어떤 설계에 대한 특성이나 그 설계의 특성이 네 가지. 아까 퀄리티, 그다음에 퀀터티,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어떤 방법, 메소드. 이걸 갖다 우리가 정하는 게 바로 제품 설계다. 그 제품 설계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응용 과학이라고 하는 게 수평축에 나오고, 수직축에 순수 어떤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창의적인 예술이 가장 순수 예술 쪽에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밑에가 산업 설계, 그다음에 제품 설계, 공학 설계, 기술 설계. 그래서 여기 기술 설계는 주로 만드는 거와 관련된 얘기고, 그래서 아까 산업 설계와 공학 설계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제품 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의 위치다. 제품 설계 유형에서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 설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로 형태나 어떤 신미감이라는 것은 미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징적 의미와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설계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 공학 설계,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든가 기구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특징을 개발해서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법과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설계를 공학 설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공정 설계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위한 구성 부품, 도구, 장비 설계에 제한된 설계를 우리는 공정 설계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설계,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의 어떤 그 겉표면, 겉모습이죠. 예관 특징에 관한 설계로 어떤 스타일의 설계가 바로 요 시각 설계죠. 여러분들 연예인들 옆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하는 걸 우리가 스타일리스트 옷 같은 거 우리가 하는데, 그런 그 스타일링 설계가 바로 시각 설계입니다. 공학 설계가 기술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산업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신미감이나 아까 얘기했던 인체 공학과 사용자 공유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산업 설계다. 제품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산업 설계와 기술 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 기술 설계는 주로 기능성이나 사용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로 산업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성이나 만족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품의 어떤 기능성 그리고 사용성 또 만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품 설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용 기능이라든가 신미감이라든가 인체 공학이라든가 사용자의 고유 영역과 외부 설계가 모아지면 산업 설계를 구성하게 되고 내부 설계와 제품의 작동 기능, 기능을 실현하는 것, 성능 작동에 관한 것, 제품 구조에 관한 것과 연관되면 공학 설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 기준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기능 기준이라고 해서 생리적 기준, 환경 기준, 의사소통 기준이 있고 심리 기준에는 인지적 기준, 사회문화적 기준, 민감성 특성 기준, 설명 기준이 있고 기술 기준에는 재료 기준과 제조 기준이 있고 경제 기준에는 소비자 기준, 제조자 기준, 미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능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리적 기준. 생리적 기준은 대상을 인간에게 신체적으로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생리적 기준이고요. 환경 기준은 제품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환경 요소나 환경 안에서 서로 관련된 것을 환경 기준이라고 하고 의사소통 기준이라는 것은 제품 자체가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 의사소통 기준입니다. 두 번째 심리 기준은 이제 첫 번째가 지각 기준이었는데 지각 기준은 지각되는 것에 따라서 제품 설계를 최적화하도록 유도하는 게 지각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 심리 기준은 공동체의 사회 규범에 제품 설계의 일치를 최적화하도록 유도하는 게 사회 심리 기준이고요. 민감성 특성 기준은 제품에 대한 호감도나 관여도 이런 것들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요소와 관련된 요소가 민감성 특성 기준이고 센시티비티, 퀄리티 크라이테리아고요. 설명 기준은 설계자가 고객의 욕구를 제품 설계에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 설명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기술 기준이에요. 기술 기준. 기술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료 기준, 머티리얼 크라이테리아. 여러분들 학과 중에서 공대에 이런 재료와 관련된 학과 무슨 학과인지 알아요? 재료와 관련된 학과 있죠. 재료공학과라는 게 있어요. 재료공학과. 요새는 세라믹 이런 것도 이제 세라믹도 재료의 한 건데 학과 이름에 세라믹 이런 게 들어가는 학과도 있고요. 재료공학과는 재료공학과 가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모든 재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재료공학인데 이 재료 기준은 선택된 재료가 제품의 사용 조건과 기능과 일치해야 하고 설계의 형태와 일치해야 하고 또 설계 형태는 선택된 재료와 일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제조 기준은 선택된 형태와 재료 결합이 설계의 제조 방법에 적합하냐 이런 것 갖다가 따지는 기준이 바로 제조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경제 기준인데 세 가지예요. 소비자 기준은 설계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때 가격과 연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조자 수준은 제조자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 이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제조자는 제조 방법을 쓰거나 또는 마케팅 유형이나 생산력, 시간 등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제조자 수준에 맞는 거죠. 미시 수준과 관련된 기준은 설계는 인력, 원재료, 에너지 등과 같은 많은 자원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는 게 바로 미시 수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제품 설계 고려사항입니다. 제품 설계할 때 고려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용자 욕구, 즉 고객의 요구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제품의 컨셉, 그다음에 제품 속성의 목표가, 그다음에 제품의 물리적인 양태와 외향적인 모습 이런 거. 그다음에 제품 설계할 때 제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제품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느냐, 또 구성되어 있는 구성 부품은 뭐냐, 핵심적인 설계 변수는 뭐냐, 구성 부품에 대한 상세 설계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설계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객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비자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특정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철저한 기능 설계로 제공된 기능성은 명확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요구사항을 토대로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제품은 적절하게 작동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적이어야 한다. 또 제품은 작동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야지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품은
작동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다.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위계 모형, 위계를 영어로 우리가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하이라키 모형을 그림을 그려보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아래에는 기능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거, 어떤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또 제품이 작동하면서 잘 안전한지, 또 경제적인지 이런 걸 보는 우리가 공학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은 제품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용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만족은 어떤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생활 향상이 되어야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만족과 사용성에 관한 것은 산업 설계에 관한 거고, 그 산업 설계와 공학 설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제품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계 고려사항에서 첫 번째 제품 특성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맥락입니다. 제품 특성의 맥락은 표적 대상, 표적으로 하는 대상이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용하는 장소가 뭐냐, 사용하는 시기는 어떠냐,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제품 특성을 분류해보면 그림 9-7과 같은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주로 이제 아까 그 제품 특성의 맥락은 남녀노소,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가정에서 쓰느냐, 사무실에서 쓰느냐, 한국에서 쓰느냐, 미국에서 쓰느냐, 사용하는 시기가 낮이냐 밤이냐, 하루 종일 쓰느냐, 때때로 쓰느냐. Y는 이제 목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쓰느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느냐,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적 욕구가 그 아래 차원이죠. 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또 바라는 열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목적이냐 하는 게 맥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제품 특성과 관련해서 재료에 관한 게 있어요. 그 제품 재료가 뭐냐? 아까 세라믹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다 했는데, 세라믹이냐, 나무냐, 금이냐. 여러분들 아파트 가면 어떤 집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뭘로 되어 있으면 돼요? 대리석이나 무슨 그런 타일로 쓰는 경우 있죠. 차이가 뭐예요? 혹시 타일이나 대리석인 집,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에 대리석이나 타일 쓰면 좋아, 나빠요? 그죠? 네?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대리석이나 타일을 쓰면 바닥이 좋은가요? 차가운가요? 네. 차가워요? 열이 잘. 열이 잘 안 식나요? 아니요, 잘. 식어요? 네, 식어요. 돌계통이 열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죠. 진짜요? 근데 자신이. 그 대리석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좀 차갑죠.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비싸지면 대리석도 비싸요. 밑에 우리가 또 그 여러분들 까는 게 그 나무예요? 뭐예요? 나무에다 붙일 거죠. 사실은 그게 나무처럼 보이지만 베니아판에다 위에다가 붙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요.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악유나 이런 화학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냐, 금속이냐, 알루미늄이냐, 동이냐, 이 재료가 뭘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개성은 신미감입니다. 신미감은 색이 어떠냐,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냐, 형태가 어떠냐. 아니 요새 그 아파트 들어갈 때 되게 사람들이 10집 중에 한 집은 뭐를 해요? 인테리어를 다 떼내고 자기 또 갈죠. 그걸 법적으로 그걸 왜 해결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계약할 때 나는 인테리어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3천만, 2천만 원을 깎아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그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 또 다시 한 거 가보면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중국은 어떻게 하죠? 중국은 아파트 질 때 어떻게 해요? 중국은 골격만 해줘요. 그 인테리어는 각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 나서 그 집 10집 중에서 한 집은 다 뜯고 다시 자기가 해. 그러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인테리어를 새로 할 사람은
그만큼 반값을 가격을 깎아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원 낭비도 안 되고 할 텐데 왜 그런 것들을 법률로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빠도 들어가본 적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까? 연상은 뭐 부, 힘, 지식, 식물, 동물, 하이테크 관련된 지각은 즐거움. 즐거움의 반대는 뭐예요? 뭐가 즐거움의 반대입니까? 한지연. 가다의 반대는 뭐예요? 가다의 반대가 오다예요? 안 가다예요, 오다예요? 가지 않는다. 안 가다. 안 가다가 맞아요? 가지 않는다가 맞아요? 가지 않는다. 안 가다. 즐거움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안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다. 잠깐만. 고통의 반대인가요? 고통의 반대 즐거움이에요? 심각. 심각의 반대는 뭐예요? 긍정. 아니. 안 심각이에요? 여성성, 남성성, 고가, 저가, 젊음, 성숙. 성숙의 반대는 알겠네요. 무슨 성숙이에요? 미성숙. 미성숙. 김미연이가 성숙했나요? 미성숙한가요? 성숙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미성숙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요? 어린아이한테 참 너 성숙하다라고 하면 듣기 좋은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너 성숙하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눈칫밥 많이 먹어서 너 이미 남의 눈치 볼 줄 아는구나 그 소리인가요? 프리머추어. 사용수예요. 물리적 대응이 어떠냐? 측정, 그다음에 기계, 뭐 정보 전이, 뭐 이런 거, 연산, 피드백 이런 게 이제 사용성과 관련된 얘기고, 공정은 접합 형태에 대한 건데 주주냐?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 부어 넣는 걸 주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무쇠 그 솥 같은 거 만들 때 그 틀에다가 틀로 만들어 거기다 붓는 거지. 그런 게 주주예요. 주주. 컴퓨터. 변형, 모듈, 결합, 파우더, 프로타입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 설계 고려사항 중에 제품 특성 중에 두 번째가 재료라고 했어요. 재료. 제품의 기능을 형성하고 연결하고 구동하는 것. 구동은 작동이란 말 비슷해요. 구동하는 것은 재료와 공정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재료의 부적절한 사용을 하게 되면 제품이 실패하고 제품의 잠재적 사용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제품 특성은 제품 개성입니다. 프로덕트 퍼스널리티입니다. 제품 개성은 신미감, 연상과 지각에서 발생한다. 신미감은 인간의 감각을 둔화하게 하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자극하게 된다. 연상, 어소시에이션은 제품이 상기하는 것이다. 지각, 퍼셉션은 제품이 관찰자를 유인하는 반응이며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공간이 바로 지각이고 제품의 지각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관찰자의 문화나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 나온 거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촉각, 시각, 청각, 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촉각하면 되게 속성이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따뜻하냐, 차가우냐, 부드러우냐, 단단하냐, 융통성 있느냐, 딱딱하냐. 시각은 광학적으로 빛이죠. 빛하고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반사하느냐, 광택 있는 또는 질감 이런 게 이제 시각 발휘돼요. 청각은 소리를 죽인 옛날에 차 중에서 그 대우에서 나온 차 중에 매그너스라고 하는 차를 갖다가 선전할 때 소리가 전혀 안 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둔한, 영어로 둔한, 둘이죠, 둘. 날카로운, 공진 벨소리, 음조 낮은, 음조가 높은, 맛과 쓴, 달콤한
그래서 재료의 미적 속성은 뭐 촉각, 시각, 청각, 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한 제품 설계라는 절차는 어떠냐?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를 정의해서 이제 산업 설계를 하는데 산업 설계할 때 그 과정이 바로 과업을 명료화하는 거예요. 산업 설계가 기능 설계로 바뀌고 물리적 해결책을 창출하는 것은 개념 설계예요. 개념 설계. 물리적 해결책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구조 설계인데 그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면 컨셉을 리파이먼트, 컨셉을 정제해요. 컨셉을 정제하고 제조와 조립 설계를 하는데 그 과정이 실시 설계라고 한다. 컨셉 정제와 제조와 조립 설계와 최종 형태의 사양까지를 상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형태 사양이 만들어지면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문제를 정의하고 산업 설계를 하고 기능 설계를 하고 물리적 해결책을 창출하고 컨셉을 정제하고 제조와 조립 설계를 하고 최종 형태를 사양을 정하고 그 이제 프로토타입.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설계 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계 절차에 이제 첫 번째가 아까 과업을 명료화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위에 첫 번째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거에서 산업 설계하는 게 오른쪽에 과업을 명료화한다 했죠. 그래서 과업을 명료화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한다. 그리고 명확한 정의를 해서 설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과업을 명료화하는. 그 설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종종 설계자의 마음속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때 과업을 명료화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문제가 현실적인 건가 정확한가? 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실제로 있는가? 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걸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제품에 대한 욕구가 실제로 있는가?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어 있다고 하면 그 제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안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올바른가? 어떤 회사가 기존 해결책을 만들었는가? 해결책을 지배하는 경제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문제 해결책에 얼마나 돈을 주고 살 의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안전이나 미화, 환경 문제와 같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다른 요인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과업을 명료화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요소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개념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개념 설계 아까. 개념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의 첫 단계의 작업인데 필요한 생산, 기계나 장비와 설계의 사양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는 구조나 기능을 검토해서 계획안을 설계 도면으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하는 일입니다. 해결안에 대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의 높은 수준으로 기능과 물리적 사양의 용어로 이제 구상한다,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설계 다음에는 기능 설계입니다. 펑셔널 디자인입니다. 기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 해결안이 물리적 형태와 독립적이고 제품 기능에 대한 설계이고 최종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가 바로 기능 설계다. 뭐 기능이 되어야 그 제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기능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기능 설계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설계해야만 하는 것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 성능을 제품에 반영하는 단계로 제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서 신뢰성과 보존성이다. 한지연, 신뢰성이 뭐라 했어요? 어떤 제품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허진영, 무슨 뜻이야? 잘 작동한다. 네, 어떤 제품이나 부품이 일정 기간 동안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느냐. 발휘 안 하는 건 뭐예요? 고장나는 거죠. 고장나는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것은 허진이 얘기한 것처럼 제품 고유가 해야 할 그런 기능을 잘 작동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신뢰성이에요. 보존성은 뭐예요? 제품이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쉽게 오할 수 있어야 돼요. 수선이 가능해야 돼요. 고장나면 더 이상 못 고쳐. 이건 보존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엔진 오일을 얼마나 간다겠나 내가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아요. 그러면 5,000km부터
2만 만 킬로 사이에 가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자동차는 5만 킬로에 한 번만 엔진 오일을 가르면 됩니다 하면은 보존성이 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1000킬로마다 해야 됩니다 하면 보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존성이 좋으려고 하면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에 대한 공급 조치가 좋아야 되고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곳도 전국 사방 곳곳에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성은 그런 메인터넌 어빌리티입니다. 설계 절차의 세 번째는 구조 설계입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구조 설계는 기능을 형태로 전환하는 설계인데 여기서 물리적 해결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물리적 해결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계획된 기능으로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인데 상대적인 크기, 뭐 형태, 위치와 방향 이런 것 용어로 포착되고 물리적 모듈과 구성 부품의 위치를 잡는 과정이 구조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요소는 뭐냐? 뭐 기능을 분석해 본다거나 산업 설계와 인체 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거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한다거나 제조 가능성, 검증 가능성. 뭐 제조가 할 수 있어야지 제조 부담은 크시니까.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자 배상 책임. 제조자 배상 책임이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PL Product Liability. 옛날에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요? PL 책임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허진영 뭐야? 세 가지. 제품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 세 가지. 설계상의 결함. 두 번째는 설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생산부서에서 잘못 만들으니까 제조상의 결함. 안정민. 세 번째는 마이크로웨이브 고양이 강아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설명을 똑바로 안 했어. 세 번째는 뭐예요? 사용 다시 말하면 설계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책임, 그 다음에 사용 관련된 책임.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서도 사용자가 대충 읽어보지도 않고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조자 배상 책임은 이것은 이제 2002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된 법입니다. 경제와 시장 분석, 그다음에 규제와 수능성 뭐 이런 게 이제 구조 설계할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네 번째 설계가 실시 설계예요. 실시 설계. 그래서 실시 설계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립이나 모듈을 확인함으로 해서 제품이 수행해야 하는 각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전 설계가 실시 설계가 됩니다. 제품 조립의 배열이 작동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분석하고 모형을 구축하는 단계가 실시 설계다. 설계 절차의 다섯 번째입니다. 상세 설계예요. 상세, 영어로 디테일 디자인. 상세 설계는 제조와 조립을 위한 본 설계로 필요한 설계 변수의 설계와 사양을 결정하고 실제 제작 도면을 산출하는 단계가